안녕하세요. 지난 11장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분해를, 그리고 분할 정보, 그리고 병렬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12장에서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첫 번째 파트에서는 데이터 시각화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데이터 시각화의 의미와 용도, 데이터 시각화의 형태와 특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데이터 시각화 분석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이미지, 도표,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우리 시각화라고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를 시각화라고 합니다. 다음은 시각화 목적을 탐험, 분석, 프레젠테이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험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는 대상, 즉 그것들의 데이터들의 탐험을 위해 시각화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구의 대기에 관련된 아주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데이터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모양이라든가 데이터의 패턴들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은 분석에서 그 시각화의 목적은 가설이 존재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시각화 자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아니면 후두엽이 활성이 되더라라고 하는 가설이 있을 때 실제 MRI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제로 어떤 부위를 자극했을 때 여기 전두엽 아니면 축두엽이 활성화되더라라고 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것은 이미 알려진 데이터에 대해서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떠한 내용을 막대 그래프나 아니면은 꺾은선 그래프나 파이 뭐 이런 것들로 그래프로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전달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데이터 시각화에서 데이터와 정보, 지식의 정의와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형태를 가진 별개의 객관적인 사실, 즉 개별 데이터 자체로서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우리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간의 구조가 명시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된 데이터를 우리는 정보라고 하는데, 즉 그 데이터가 가공 처리되어서 데이터 간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 도출된 다양한 정보를 구조화하고 거기에 의미 있는 정보를 분류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결합해서 그 축적된 기술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즉 데이터와 정보,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고, 이 지식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죠. 즉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A, B, C 마트에서 연필을 판다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A 마트는 연필이 싸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A마트에서 연필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건 지식에 해당이 됩니다. 데이터 시각화의 절차는 데이터의 수집, 가공, 그 다음에 조직화가 있는데요. 데이터 수집은 사람이 직접 수집할 수도 있고요. 센서 등의 입력 장치나 아니면은 로그 파일 등을 통해서 자동으로 수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가공은 전처리와 데이터 처리로 나눠지는데요.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통합하거나 아니면 서머리, 아니면 그 변환을 통해서 전처리를 하게 되고요. 전처리된 데이터는 모델링이라든가 클러스터링,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그룹핑이라든가 아니면 분류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구조화된 형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시각화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 시각화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두뇌의 4분의 1이 시각적 처리에 관여를 하고요.
데이터 집합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보는 이들이 데이터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가치와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을 해야 하고요. 효율적이고 시각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하고 확장 축소가 가능하며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것을 좋은 시각화라고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시각화 목적입니다. 앞에서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요. 이 데이터 시각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림이나 그래프 등의 수단을 통해서 정보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속담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국가별 기대 수명과 GDP하고 이렇게 1950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죠. 보시니까 직관적으로 여기에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렇게 떴고요. 그죠? 이렇게 쭉 가면은 47세일 것 같고요. 그죠? 여기 아래 742. 이 수치가 아마도 GDP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달러겠죠? 지금 우리는 수조씩 되는데, 그죠? 수백 배가 지금은 우리나라 GDP가 올랐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시각화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이전의 시각화는 보는 이에게 정보에 대한 질적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직접 그렸겠죠. 그림 위에는 지도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기호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시각화를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나드의 러시아 원정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인 것 같죠? 네. 프랑스 파리의 찰스 미나드라는 분이 1812년 전쟁을 하나의 지도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거기 지도 위에는 군대의 크기와 방향, 온도, 주요 지형의 위치 정보 등을 표시하고요. 시간적 흐름과 지리적 지도를 단순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통계 그래픽의 시초라고 합니다. 다음은 런던 콜레라 전염병에 대한 사례입니다. 1831년 발병한 전염병으로 5만 명 이상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질병의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질병 발생의 위치를 지도 위에다가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도인 것 같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발병한 사람들의 어디에 어떻게 발병했는지를 이렇게 지도 위에다가 표시를 하고 분석한 결과 브로드 스트리트 펌프에 오염된 물이 원인이라는 것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시각화 자료는 경제와 정부 계획에 시각화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통계 그래픽으로 1850년, 1915년 그 사이에 유럽을 중심으로 시각화가 급속히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기압의 압력, 바람의 방향, 비 등의 날씨를 한 장의 분석 차트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 그래픽이 시각화의 중심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데이터의 시각화 발전은 1962년 존 카터라는 분이 EDA라고 해서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정통 통계학의 분파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그래프 표현들을 발명을 했는데 그 EDA의 기본 도구로는 도표, 플랫이고요. 그리고 그래프, 요약, 통계 등을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데이터 시각화의 유형에는 차트나 테이블, 그래프, 그리고 맵, 인포그래픽, 대시보드 등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데이터에 맞는 차트를 이용해서 보여주면 되겠죠. 다음은 테이블입니다. 표 형태로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행과 열에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그래프로 손쉽게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응용 프로그램으로는 엑셀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죠. 다음은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면은 중앙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죠.
이 동그라미를 우리는 노드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선, 그죠? 로드와 로드 사이의 선을 우리는 엣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동그라미가 크고 어떤 거는 그죠? 동그라미 작고 색깔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그 엣지는 색깔이 더 진하고 붉고 가늘고 방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SNS에 그죠? 팔로우를 표시한 거라면 여기에 이렇게 로드가 크고 이렇게 선이 굵다면 그 영향력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은 맵입니다. 지도를 이용한 데이터 표현인데 우리 인터넷에서 요즘에 구글맵이라든가 다음 네이버에서 지도를 제공하고 있죠. 그 지도 위에다가 데이터를 표현한 것을 우리는 맵이라고 합니다. 예제를 보면은 밀리언 달러 홈스 어크로스 샌프란시스코라고 해서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전체 그죠? 그 100만 달러의 집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로 해도 한 11억은 넘겠네, 그죠? 그래서 보니까 12년도에는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뜨문뜨문 그죠? 빨간 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2016년이 넘어가면은 훨씬 더 그 100만 달러가 넘는 집들이 밀집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값이 많이 떴다라고 하는 거를 눈으로 그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인포그래픽입니다. 정보, 자료 또는 지식을 시각적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간단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인포그래픽은 실제 그 데이터 시각화하고는 별도 분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보니까 와인이죠. 레드 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와인에 대한 정의라든가 와인잔에 대한 그죠 정보, 와인의 종류, 그다음에 와인의 주산지, 와인을 즐기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야기 형태로 기술이 되어 있는 거죠. 대시보드는 사전적 의미는 계기판이죠. 그런 의미보다는 대시보드는 하나의 화면에 서로 연동되는 여러 시각화된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여러 중요한 정보를 사용자가 보기 좋게 한 화면에 잘 배치해 놓은 걸 우리는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죠? 이렇게 제시하는 걸 우리는 대시보드라고 하고 우리가 쉽게 그죠? 늘 볼 수 있는 대시보드로는 작업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CPU에 그죠? 지금 사용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GPU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CPU에 대한 실시간 사용 그죠? 정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면에다가 그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를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시각화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3.js라고 하는 이거는 도구라고도 하고요. 사실은 이거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우리 한글 파일을 작성하게 되면 HWP라고 하는 확장자를 갖듯이 여기에 보시면은 JS라고 하는 것은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확장자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함수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D3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드리븐 다큐멘트를 지칭하는 거고 데이터 시각화의 가장 대표적인 시각화 도구로 패키지로 제공이 되고 그리고 상호작용이 풍부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여기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여러 개 모아서 제공을 한다는 뜻이고요. 차트와 다이어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요 라이브러리를요. 어디서 쓰냐면 HTML, CSS, SVC를 사용하게 되는데 HTML은 웹페이지를 만드는 언어이고요. CSS라고 하는 것은 웹페이지를 좀 더 풍부하게 예쁘게 그죠? 디자인하기 위한 언어이고요. SVG는 그래픽 같은 것들, 그죠? 차트나 이런 것들을 그리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웹페이지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각화 정보들을 표시하는
그러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게 D3.js입니다. 대부분이 이 라이브러리는 무료이고요. 오픈소스로 제공이 됩니다. 다음은 차트.js. 여기 보니까 여기도 JS죠. 이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의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차트.js는 선, 막대, 극해, 방사선, 파이, 도넛과 같이 이렇게 총 6개의 차트 타입을 지원을 하고요.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은 무료 가져다 쓰기만. 작은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차트.js가 가장 유리한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가볍고 그리고 사용하기 편하다는 뜻이죠.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웹페이지를 만드는 HTML5 캠퍼스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다음은 구글 차트입니다. 브라우저 호환성, 웹페이지의 호환성과 아이폰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HTML5와 SVG로 차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막대 차트라든가 파이 차트, 게이지 차트 같은 대부분의 공통적인 것으로 이용되는 차트들을 모두 기본 타입으로 제공을 하고요. 무엇보다 사용자에게 익숙한 디자인으로 갤러리 형태로 그 차트의 사례를 이렇게 제시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도를 위한 맵도 있고요, 그죠? 막대 그래프도 있고 파이도 있고 여기 보니까 계층도를 그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게이지도 있네, 그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여기에 맞게끔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죠? 이렇게 시각화하는 도구를 사용하면 될 겁니다. 다음은 R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R 프로그래밍 언어는 통계 계산 그리고 그래픽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소프트웨어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빅데이터, 금융, 생명공학, 설문조사, 지리정보 등의 산업 전반 여러 분야에 걸쳐서 R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앞에 두 개의 그 시각화 도구인 D3.js나 차트.js는 이미 짜놓은 프로그램을 가져다 쓰는 거라면 이 R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이면서 사용자가 정의함수를 직접 작성해서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이고 R 프로그램은요. 여러 가지 운영체제 환경에서 동작이 된다. 이 의미는 뭐냐면 윈도우에도 되고 그리고 리눅스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거는 R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R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그러니까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프로그램 명령어를 여기다가 기술을 하고 이걸 실행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콘솔 창에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 시각화한 정보들을 차트나 아니면 플랫들을 파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음은 파이썬입니다. 이 파이썬도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이는 비전문가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및 시각화 패키지, 즉 라이브러리를 묶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뷰티풀 소비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는데 이 라이브러리는 그 웹브라우저에 있는 데이터들을 쭉 수집을 해서 그죠? 특정 데이터, 뭐 XML 파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쭉 모아둡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주는 그러한 라이브러리고요. 다음은 데이터 분석 및 가공을 위해서 IPython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을 실행시키는 이제 그 쉘을 명령 라인을 말하는 거고요. 럼파이는 수치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사이파이는 과학 관련된 라이브러리, 펜다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우리 아까 테이블 형태, 그죠?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돼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요.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는 매트플랫립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도표나 그죠? 차트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화 전용 도구로 간단한 드래그인 드랍을 통해서 자동으로 통계 차트를 만들어 주고요. 수치 정보를 예쁘게 시각화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시각화 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목적에 맞게 적합한 시각화 툴을 선택한다면 데이터의 활용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퀴즈 문제입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상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장 두 번째 파트 데이터 시각화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